이번 시간에는 14장 6절 삼중적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적분을 배웠죠. 중적분은 이변수 함수를 적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삼중적분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삼변수 함수를 적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삼변수 함수를 적분하는 방식도 똑같이 그 적분 영역이라는 것은 그 주어진 삼변수 함수의 정의역이 되겠어요. 삼변수 함수의 정의역은 R3,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어떤 3차원 입체가 되겠죠. 예, 그 입체에서 적분을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법도 장방형일 때 하고 일반 영역일 때 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삼중적분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게요. 삼변수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 삼변수 함수를 W는 f, x, y, z 이렇게 삼변수 함수가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삼변수 함수의 정의역을 우선은 직육면체 영역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중적분 얘기할 때에도 장방형에서 얘기할 때 직사각형 영역이라는 것을 생각했었죠. 똑같습니다. 직육면체 영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x는 a부터 b까지 해서 움직이고 x가 움직이는 범위입니다. y는 c부터 d까지 해서 움직이고 z는 r부터 s까지 이 범위에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 직육면체 영역이라는 것도 직육면체 모양인 건 당연하지만 그 면들이 있겠죠. 6개의 면. 그 면들은 좌표 평면, XY 평면 또는 YZ 평면 또는 XZ 평면. 그 좌표 평면하고 평행하게 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직육면체는 직육면체인데 그게 좌표 평면하고 면이 평행하지 않게 회전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에는 직육면체 영역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럴 때에는 일반 영역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직육면체 영역은 어쨌든 그 영역을 B라고 하면 B는 AB 곱하기 CD 곱하기 RS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XYZ 전체의 모임인데 즉 3차원 공간 R3에 있는 XYZ 이런 점들의 모임인데 X는 A 이상 B 이하, Y는 C 이상 D 이하, Z는 R 이상 S 이하 이렇게 되는 그런 XYZ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수학적 사고에서 일변수 함수의 정적분에 대해서 배웠고 미적분학에서 이변수 함수의 중적분에 대해서 배우니까 이제 어떤 적분이든 다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삼변수 함수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예. 이 영역을 x의 범위, y의 범위, z의 범위를 나눠요. 자, 그래서 x의 범위 a부터 b까지를 L개의 작은 구간으로 나눴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A는 X0라고 두고 B는 XL이라고 두고 그 사이에 X0부터 X1, X2, X3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XI로 표현하겠습니다. X에 관한 것은 이렇게 놓으면 L개로 이렇게 나누어졌죠. 그렇죠? Y가 움직이는 범위 C부터 D까지도 M개의 작은 구간으로 나눴어요. Y0부터 YM까지 번호를 주어서 C는 Y0, D는 YM 이렇게 번호를 주고 C부터 D까지를 M개의 작은 구간으로 나눴어요. X의 구간은 L개, Y의 구간은 M개, Z도 마찬가지입니다. Z도 R부터 S까지를 N개의 작은 구간으로 나눴어요. 그렇다면 Z0, 이 번호를 붙이는 건 R, S는 ZN 이렇게 두고 Z1, Z2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두면 N개로 나눴죠. 자, 다시 얘기하면 종합해서 얘기하면 X가 움직이는 구간 A부터 B까지는 L개의 작은 구간으로 나누고
y가 움직이는 구간 C부터 D까지는 m개의 작은 구간으로 나누고 z가 움직이는 r부터 s까지 구간은 n개의 작은 구간으로 나누자. 그래서 이 x가 움직이는 구간에서 임의로 하나 선택한 것은 xi 이렇게 i라고 표시를 하고 y의 범위에서 임의로 하나 선택한 것은 yj, z의 범위에서 임의로 하나 선택한 것은 zk 해서 ijk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분할하면 직육면체 영역 B, AB 곱하기 CD 곱하기 RS 이것은 L 곱하기 M 곱하기 N개의 작은 직육면체로 나뉘지요. 그렇죠? 그 직육면체 그것을 BIJK라고 하면 X는 I번째 구간, XI-1부터 XI까지죠. Y는 J번째 구간을 선택합니다. yj-1부터 yj까지, z는 k번째 구간, zk-1부터 zk까지.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곱해놓은 것을 bijk라고 쓸 거예요. 작은 직육면체. 자, 이렇게 나눴어요. 즉, 전체 직육면체 영역을 작은 직육면체 영역으로 나눴죠. 그렇죠? 예,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은 직육면체라는 것은 부피가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되겠죠. 직육면체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직육면체 가로는 xi-1부터 xi까지니까 xi에서 xi-1을 빼주면 됩니다. 우리 적분기호에서 그 값을 del xi라고 썼죠. 가로. 세로는 yj-1부터 yj까지니까 yj에서 yj-1을 빼주면 돼요. 그걸 del yj 이렇게 쓰고 높이는 이 z가 움직인 구간 zk-1부터 zk까지 이 구간의 길이니까 zk에서 zk-1을 빼주면 돼요. 그것을 del zk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작은 직육면체 bijk 이것의 부피는 그 부피를 이렇게 3개 곱한 이 값을 del vijk라고 쓸게요. del vijk 이것의 부피는 del xi 곱하기 del yj 곱하기 del zk.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가로 xi에서 xi-1 뺀 거, 세로 yj에서 yj-1을 뺀 거, 높이 zk에서 zk-1을 뺀 거. 그렇죠? 해서 이렇게 x의 값이 변한 값은 del xi, y의 값이 변한 것은 del yj, z의 값이 변한 것은 del zk 이렇게 써준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부피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작은 직육면체 bijk에서 한 점을 선택해요. 이 안에 있는 한 점, 그 표본점. 그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기호로 xijk 스타, yijk 스타, zijk 스타. 됐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1변수 함수의 정적분 그리고 2변수 함수의 중적분 거기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리만 합을 만들 거예요. 이 표본점에서 주어진 3변수 함수에 대한 함수값 f xijk 스타, yijk 스타, zijk 스타 이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이죠. 곱하기 이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x는 i를 1부터 l까지 다 바꿔가면서 y는 j를 1부터 m까지 다 바꿔가면서 z는 k를 1부터 n까지 다 바꿔가면서 더한 것. 이 값을 우리가 리만합이다 이렇게 불러왔죠. 그렇죠? 이 리만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리만합의 극한을 가지고 역시 삼중적분이라는 걸 정의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1변수 함수의 정적분도 2변수 함수의 이중적분도 3변수 함수의 삼중적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주어진 영역을 나누고 거기서 표본점을 선택하고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고 그것하고 그 표본점에 속한 작은 영역의 1변수 함수 같으면 길이, 2변수 함수 같으면 넓이, 지금 3변수 함수에서는 부피, 그것을 곱하고 다 더한 것, 그리고 극한을 취한 것. 그렇죠? 같은 방식이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그 리만합, 네, 표본점에서의 함수값과 그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를 곱하고 다 더한 값, 리만합, 이것을 이 계산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x는 우리가 l개로 나눴지만 l을 무한대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무한개로 나뉘겠죠. y는 우리가 m개로 나눴지만 그것도 무한대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y의 구간도 무한개로 나뉘겠죠. z는 n개로 나눴는데 그것도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그럼 z의 구간도 무한하게 나뉘겠죠. 이렇게 L과 M과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합니다. 여기 리만합에다가 그럴 때 이 값이 어디론가 가까이 가면 그러면 즉 이 극한이 존재하면 주어진 3변수 함수는 이 B라는 영역에서 삼중적분 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삼중적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럴 때 삼중적분 가능할 때, 즉 이 극한이 존재할 때 우리는 이 극한, 이 리만합의 극한, 이것을 기호로 인티그럴 기호를 이번엔 3개 씁니다. 읽을 때는 똑같은 방식이에요. 인티그럴 기호가 3개니까 트리플 인티그럴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트리플 인티그럴 B 위에서 fxyz dv 이렇게 씁니다. 어렵지 않죠? 즉 이 극한 리미트 lm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l까지, 시그마 j는 1부터 m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xijk 스타 yijk 스타 zijk 스타 곱하기 델 bijk. 어렵지 않죠? 이 극한을 이렇게 써요. 똑같은 거예요. 트리플 인티그럴 b 위에서 f xyz dv 됐죠? 그리고 이 값을 뭐라고 부르냐? f라는 3변수 함수의 b 위에서의 삼중적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 리미트를 치워버리면 근사값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시그마라고 표현된 이 값하고 이 삼중적분은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 합까지 계산하는 것을 리만합,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 삼중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금방 이 B라는 이 집합을 우리가 직육면체 영역이다라고 가정을 했죠. 그렇죠? 그렇게 직육면체 영역에서 계산하는 것은 직육면체 영역 장방형이라고 부릅니다. 장방형에서의 삼중적분 계산 똑같아요. 중적분에서 얘기했듯이 퓨비니의 정리라고 부릅니다. 이 퓨비니의 정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B가 X는 A부터 B까지, Y는 C부터 D까지, Z는 R부터 S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직육면체 영역이면 트리플 인티그럴 B 위에서 fxyz dv 이 값은 범위를 그대로 주시면 돼요. Z는 R부터 S까지, Y는 C부터 D까지, X는 A부터 B까지 이렇게 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순서대로 안쪽 것부터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적분을 먼저 계산하시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두 번째 적분을 두 번째에 계산하면 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바깥쪽의 적분을 세 번째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똑같아요. 중적분하고. 안쪽에 x로 적분할 때는 x만 변수예요. 자, 그럼 이번엔 변수가 3개니까 y하고 z는 상수예요. y로 적분할 때는 y만 변수니까 x와 z는 상수입니다. z로 적분할 때는 z만 변수니까 x하고 y는 상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분해 주시면 돼요. 가장 안쪽 것부터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일반 영역일 때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장방형만 얘기를 해봤어요. 그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볼까요? 직육면체 영역 B가 0, 1 곱하기 마이너스 1, 2 곱하기 0, 3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X는 0부터 1까지 있죠.
y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z는 0부터 3까지. 자, 그럴 때 삼중적분 트리플 인티그럴 b위에서 xyz제곱 dv를 구해라 그랬어요. 계산해 볼까요? 장방형이니까 그대로 상수 범위를 그대로 주시면 돼요. 우리 중적분에서 그런 연습이 됐었죠. 안쪽에 오는 것은 함수 범위, 바깥쪽에 오는 것은 상수 범위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똑같이. 그런데 이렇게 전부 상수 전부 상수로 주어졌을 때에는 그 순서를 바꿔도, 즉 적분 순서를 변경을 해도 이 범위가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일반 영역에서는 바뀌니까 그건 우리 중적분에서 했던 것처럼 삼중적분에서도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이 순서를 바꿔도 이 범위는 안 바뀌니까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b위에서 xyz제곱 이걸 적분합니다. 가볼까요? 이런 순서로 나볼게요. z를 가장 안쪽에 놓을게요. 그럼 z는 0부터 3까지.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가장 바깥쪽에 x를 둘게요. x는 0부터 1까지. 됐죠?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가장 안쪽에 z로 적분하는 것부터 계산을 합니다. z만 변수죠. 그렇다면 xy는 상수예요. z제곱을 z로 적분하면 3분의 z의 3승. xy 상수니까 그대로 곱해주면 원시함수는 3분의 xy z의 3승. 어렵지 않죠? z가 움직였어요. 헷갈리지 않게 z가 0부터 z가 3까지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깥쪽에 두 개의 적분은 그대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제 안쪽 계산할까요? z에다가 3을 대입한 값에서 z에다가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고, z에 3 대입하면 3의 3승 27이죠. 0 대입한 건 0의 3승 0이죠. 그러면 빼주면 27이죠. 그걸 3으로 나눴으니까 9 곱하기 xy. 그러니까 결과를 낸 것은 9xy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결과를 냈으니까 이제 두 번째 y로 적분을 합니다. y만 변수예요. y를 y로 적분하면 2분의 y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9x는 상수 역할이니까 그대로 곱하면 되죠. 그럼 원시함수는 2분의 9xy제곱. 어렵지 않죠? y가 움직였고요. y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움직였어요. y에다가 2 대입한 값에서 y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값 빼주면 됩니다. 2 대입하면 제곱해서 4,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제곱해서 1, 4에서 1 빼면 3, 에서 2분의 3, 앞에 9x가 곱해져 있으니까 3, 9, 27, 2분의 27x. 그렇죠? 역시 결과를 냈으니까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x로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돼요. 이제 x로 적분합니다. x를 적분하면 2분의 x제곱, 거기다 2분의 27 곱한 거니까 원시함수는 4분의 27x제곱. 어렵지 않죠? x가 0부터 1까지 움직였어요. 1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 빼주면 되고요. 1 대입하면 1, 0 대입하면 0, 빼주면 1이죠. 그러면 4분의 27.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장방형, 직육면체 영역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역시 퓨비니의 정리를 썼고요. 자, 그럼 역시 삼중적분도 일반 영역에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럴 때 우리 중적분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삼중적분도 일반 영역이다라고 하면 직육면체 영역이 아닌 영역은 전부 일반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3차원 공간 안에 R3 안에 이렇게 일반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3차원 입체가 이렇게 하나 놓여 있겠죠. 그렇죠? 이 일반 영역을 E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 일반 영역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장방형, 즉 직육면체 영역을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안쪽에 둘 걸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Z방향, 그 Z방향에 관한 것을 내가 가장 안쪽에 두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또는 X축에 관한 방향을 가장 안쪽에 두겠다. 또는 Y축에 관한 방향을 가장 안쪽에 두겠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설정했을 때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을 그 값이 가장 큰 부분이 움직이는
그 경계, 큰 값의 경계에서 가장 작은 값 경계, 이것을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x를 가장 안쪽에 두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x를 가장 안쪽에 두면 이렇게 x가 증가하는 방향을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 방향을 x가 증가하는 방향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살표가 이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이 있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온 부분이 있죠. 이렇게 화살표를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 각 화살표들이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영역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뒤쪽에 곡면을 하나 형성합니다. 그렇죠? 예, x에 관한 걸로 계산이 된 거니까 y와 z로 표현됐겠죠. 그렇죠? 예, 그럴 때 그 곡면의 식을 phi1, yz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온 부분도 이렇게 앞쪽 부분에서 움직이면서 곡면을 하나 만들죠. 그렇죠? 그 곡면도 y와 z로 표현됐을 테니까 예, 그 곡면의 식을 phi2, yz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x를 가장 안쪽에 두었다면 x의 범위는 phi1, yz부터 phi2, yz까지 설정이 된 거예요. 거기서 x로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나머지 변수를 가지고 중적분을 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x축 방향이 있었죠. 그렇다면 yz 평면에다가 수직 사형해요. 이 입체를. 이렇게 수직 사형하면 yz 평면에 있는 어떤 도형이 나오죠. 그렇죠? 예, 여기서 y와 z로 중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수직 사형한 부분을 예, E를 수직 사형했는데 y, z 평면에 수직 사형한 거예요. 예, 그 수직 사형한 영역을 이 바라고 이렇게 기호로 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에서 나머지 중적분을 계산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y를 가장 안쪽에 놓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2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번에는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예,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요. 자, 그럴 때 이 화살표가 역시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이 있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살표를 전체 영역에서 다 움직여야 돼요. 그럼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이번에는 이쪽에 곡면을 하나 만들죠. 그렇죠? 그 곡면은 x와 z로 표현되겠죠? 예, 그 곡면의 식을 FC1 XZ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여기 곡면을 하나 만들어요. 그렇죠? 예, 이 뚫고 나올 때 만들어진 이 곡면의 식을 역시 XZ로 표현될 테니까 FC2 XZ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Y의 범위는 가장 안쪽에서 FC1 XZ부터 FC2 XZ까지 설정이 된 거예요. 거기서 3변수 함수 F를 적분하고 그 결과를 내고 나머지 중적분을 계산하면 되는데 중적분은 이제 y를 가장 안쪽에 놨으니까 변수가 x하고 z가 남았죠. xz 평면에다가 이 입체를 수직 사형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xz 평면에 어떤 도형이 생깁니다. 그 도형을 이 바라고 하면 나머지는 이 바에서 중적분은 x와 z로 적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앞에서 중적분은 다 배웠으니까 변수가 x하고 z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예, 안쪽 바깥쪽 정해가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보통 Z축을 높이로 생각을 하니까 Z를 가장 안쪽에 놓을게요. 자, 그렇다면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Z를 가장 안쪽에 놓으면 여기 입체가 이렇게 있죠. 2라는 입체가 있습니다. Z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어요. 이 화살표가 이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있죠. 화살표를 이 영역 전체에서 움직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아래쪽에 곡면을 하나 만들겠죠. 그렇죠? 그 곡면의 식을 Z1, XY 이렇게 두겠습니다. X하고 Y로 표현될 테니까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도 역시 이렇게 위쪽 곡면을 하나 만들겠죠. 이 위쪽 곡면의 식도 X하고 Y로 표현될 테니까 그 식을 Z2, XY 이렇게 줄까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안쪽에 Z를 둔 거죠. 그때 Z의 범위는 Z1, XY부터 Z2, XY까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중적분은 역시 이 2라는 이 입체를
이번에는 XY 평면의 수직 사형해요. 그렇다면 이 바라는 도형이 생길 겁니다. 그 도형, 이 2차원 공간이죠. 그 도형에서 나머지 X하고 Y를 갖고 중적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삼중적분도 계산하는 방법은 가장 안쪽에 어떤 변수를 둘 거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 입체에 따라서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장 안쪽에 변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고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과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 경계가 되는 공면 2개씩을 구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범위에 대해서 그 변수를 가지고 적분을 하시고 결과 낸 다음에 그 입체를 그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변수가 만드는 평면에 수직 사형하시고 그렇죠? 예, 그 도형 안에서 중적분 계산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모양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제 한번 볼게요. E가 4개의 평면, X는 0, Y는 0, Z는 0, 좌표 평면이죠. 그렇죠? 예, X는 0 하는 것은 YZ 평면, Y는 0 하는 것은 XZ 평면, Z는 0 하는 것은 XY 평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평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 예, 이렇게 4개 평면에 의해서 6개인 사면체다. 예, 그럴 때 그 E라는 영역, 예, 그 E라는 영역에서 Z라는 함수를 삼중적분해라. 트리플 인티그럴 E 위에서 ZdV. 이걸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예, 여러분들이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적분 영역이 어떻게 생겼나라는 걸 먼저 그려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4개의 평면에 의해서 그 안쪽에 있는 예, 사면체 영역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려볼까요? 자, 여기 3개의 평면은 뭐 따로 그릴 게 없죠. 좌표 평면이에요. X, Y, Z 이렇게. 여기 XY 평면은 Z는 0. 그렇죠? 이쪽에 있는 XZ 평면은 Y는 0. 이쪽에 있는 YZ 평면은 X는 0. 그렇죠? 그렇다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이다라는 이 평면만 그리면 되는데 우리 여러 번 연습을 했죠. 절편을 가지고 그려주시면 되고 X절편 Y와 Z를 0으로 두면 X의 값이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Y절편 X하고 Z를 0으로 두면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Y도 1 돼야 돼요. Z절편 X하고 Y를 0으로 두면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Z도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X절편 1이지요. 여기 1이라고 할까요? Y절편 1이지요. Z절편 1이지요. 그렇다면 이 세 개의 절편을 지나가는 삼각형 영역이 있을 텐데 이 삼각형 영역을 포함하는 평면이 하나 이렇게 딱 유일하게 있죠. 그렇죠? 그 평면 전체가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4개 평면에 의해 둘러싸인 거니까 앞쪽은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 이 평면. 그리고 여기 왼쪽은 이렇게 XZ 평면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이쪽 오른쪽은 YZ 평면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고 아래쪽은 XY 평면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사면체가 하나 생겼죠? 그 사면체 안쪽에 있는 모든 점, 그 점 전체의 집합, 예, 그것을 E라고 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있는 이 사면체 영역, 이 3차원 입체, 이것을 E라고 두고 E에서 Z라는 함수를 삼중적분하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할 때 안쪽에 어떤 값을 둘 거냐라는 걸 설정하시면 돼요. 그렇죠? 모양이 뭐 어디로 보나 다 똑같은 그런 값으로 결정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내가 적분할 함수를 보면 됩니다. Z를 적분할 거니까 X나 Y로 먼저 계산을 한다면 상수 역할밖에 안 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X나 Y를 먼저 안쪽에 두고 Z를 가장 나중에 두는 것이 편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물론 여러분들이 이 적분 자체가 함수가 그렇게 어려운 함수가 아니니까 어떤 변수를 안쪽에 둬도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어렵고 쉽고 하는 것에 큰 차이는 없어요. 자, 그런데 우선 X를 가장 안쪽에 둘게요. 자, 그럼 X를 안쪽에 두고 이제 X의 범위를 설정해요. X축은 여기 있죠. 이렇게 X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를 그립니다.
그렇다면 이 화살표가 이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평면이죠. Y, Z 평면. 그렇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것은 여기 앞쪽에 있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이죠. 그렇죠? 자, 화살표를 움직여봐요. 어디로 움직여도 가장 먼저는 여기 YZ 평면을 뚫고 들어오죠. 그렇죠? 가장 나중에는 여기 앞에 있는 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이라는 평면을 뚫고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것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곡면은 여기 삼각형이 되는 요 평면이죠. 그렇죠? 이 평면은 YZ 평면이니까 이 평면의 식은 X는 0이죠. 그래서 범위는 X는 0부터. 그렇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것은 여기 앞에 있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 하는 건데 X의 범위를 결정할 거니까 이 식을 X로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X로 풀면 Y 플러스 Z를 넘겨줍니다. 그럼 X는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그렇죠? 해서 X는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안쪽에서 X로 Z를 이 범위에서 적분을 해볼까요? X로 적분할 거니까 X만 변수. 그럼 Z는 상수. 그럼 상수니까 그냥 나갑니다. 나가면 1을 적분한 거니까 구간의 길이. 0부터 여기까지 구간이니까 구간의 길이는 이거지요. 바로 1-y-z. 그렇죠? 해서 안쪽에 1을 적분한 1-y-z 하고 z는 상수 취급돼서 나가서 곱해졌으니까 z를 곱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결과를 냈습니다. 이제 중적분할 텐데 이 영역을 수직 사용한 그 도형에다가 갖다 놓고 중적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x의 범위를 먼저 결정했으니까 x를 제외하면 YZ 평면이에요. 그렇죠? YZ 평면의 이 사면체 영역을 수직 사용하면 여기 삼각형 안에 다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요 삼각형 안에서 적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라는 것은 이렇게 삼각형 영역으로 그려졌어요. 여기 Y축이고요. 여기 Z축이고요. 여기 1을 지나갑니다. 그렇죠? 여기 1이고 여기 1이고 예, 요만큼이 이 바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역시 이걸 이제 범위를 결정할 텐데 함수가 z였으니까 예, 그 다음에는 y를 안쪽에 둘게요. 그렇다면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 화살표가 가장 먼저 이 영역을 뚫고 들어가는 곳은 여기, 뚫고 나오는 곳은 여기죠. 화살표를 전체에서 움직여봐도 뚫고 들어가는 건 여기고 뚫고 나오는 건 여기죠. 그렇죠?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형성되는 곡선은 여기 있죠. Z축. 그렇죠? Y에 관한 범위를 얘기할 거니까 Z축을 Y는 하고 표현한다면 Y는 0이죠. 그렇죠? 해서 Y는 0부터. 그렇죠? 예, Y를 이번엔 안쪽에 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나중에 뚫고 나가는 부분은 여기에요. 예, 이 곡선이 바로 이 직선이죠. 여기 1을 지나가는. 그렇죠? 근데 원점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당연히 Z는 마이너스 Y. 그렇죠? 예,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원점을 지나가니까 그것을 이렇게 1만큼 올린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Z는 1 마이너스 Y. 그래서 이 직선의 식은 Z는 1 마이너스 Y, 1 지나가는 거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안쪽에 Y의 범위를 설정했어요. 0부터, 여기 Y는 0부터, 예, 여기 Y는 1 마이너스 Z. 그렇죠? Y로 풀 거니까 예, 서로 바꿔주면 Y는 1 마이너스 Z 이렇게 표현되네요. 그렇죠? Z가 1 마이너스 Y였으니까 Y로 풀어야 되니까 Y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바꿔주면 바로 바뀌죠? Y는 1 마이너스 Z 해서 1 마이너스 Z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Y의 범위가 설정됐습니다. 지금 여기 안쪽에 결과를 얻은 이 값을 Y를 안쪽에 두고 Z를 바깥쪽에 뒀어요. 그럼 Z는 전체 범위를 설정하면 되죠. Z는 0부터 1까지 움직였죠. 그렇죠? 해서 바깥쪽 Z는 0부터 1까지 됐죠. 예, 이렇게 중적분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안쪽부터 계산해요. 안쪽 Y로 적분할 거죠. Y만 변수, 그렇다면 Z는 상수.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곱해진 Z는 상수 역할이니까 그냥 곱하면 되고, 그렇죠? 안쪽에 거 적분해서 곱하면 되는데 Y로 적분할 거니까 여기 1-Z라는 것은 역시 상수. 그렇죠? 그럼 이걸 먼저 Y로 적분하면 1-Z에다가 그냥 Y를 곱하면 되고 상수니까 적분하면 Y만 곱하면 되고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y 하는 부분이 남아있죠. 그렇죠? 이건 적분해야 되죠. y로 적분할 거니까 y를 y로 적분하면 2분의 y제곱.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1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y제곱. 그렇다면 전체에 z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 두 번째 파트는 마이너스 2분의 zy의 제곱. 그렇죠? 예, 해서 상수가 되는 부분은 z 곱하기 1 마이너스 z 이건데 y로 적분하면 z 곱하기 1 마이너스 z에 y 그냥 곱하면 되고, 안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zy인데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zy제곱.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zy제곱. 어렵지 않죠? 자, 그럼 y가 움직였습니다. 0부터 1 마이너스 z까지. y에다가 1 마이너스 z 대입한 값에서 y에다가 0 대입한 값을 빼줄 거예요. 근데 y에 0 대입하면 여기 y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것도 0이고 여기 제곱하는 부분도 0이죠. 그럼 y가 0 대입한 값은 0이죠. 그렇죠? 그럼 필요 없고요. y에 1-z 대입한 값만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다 1-z를 대입하면 z 곱하기 1-z 곱하기 또 1-z. 그러니까 z 곱하기 1-z의 제곱.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1-z를 대입하면 2분의 1-z의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z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z 곱하기 1-z의 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는 z 곱하기 1-z의 제곱이 하나 있고 뒤에 2분의 1개 있는 걸 뺀 거죠. 하나에서 2분의 1을 뺐으니까 2분의 1 남았죠. 해서 여기 계산한 값은 2분의 z 곱하기 1-z의 제곱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안쪽 이 계산한 값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바깥쪽에 z로 이것을 0부터 1까지 적분해 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할까요? 2분의 1은 상수니까 나갔고요. 이거 전개합니다. 1-z를 제곱한 거나 여기 z-1을 제곱한 거나 똑같죠? 예, 해서 z에다가 z-1의 제곱을 곱한 것을 계산할게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z제곱, z 곱하면 z의 3승, 마이너스 2z, z 곱하면 마이너스 2z의 제곱, 플러스 1, z 곱하면 플러스 z. 그렇죠? 해서 우리가 적분할 함수는 z의 3승 마이너스 2z제곱 플러스 z가 됐죠. 이것을 z를 0부터 1까지 움직이면서 적분해요. 적분할까요? z 3승 적분하면 4분의 z의 4승, 마이너스 2z의 제곱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2z의 3승, z를 적분하면 2분의 z의 제곱. 어렵지 않죠? 전체 2분의 1이 곱해져 있었고요. z는 0부터 1까지 다 됐죠. z에 1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0 대입한 것은 제곱 3승 4승이 다 0이니까 0이죠. 그렇죠? 1 대입한 건 제곱도 3승도 4승도 다 1이니까 앞에 있는 개수만 곱하면 되죠. 그렇죠? 해서 답은 2분의 1에 첫 번째 항 4분의 1, 두 번째 항 마이너스 3분의 2, 세 번째 항 플러스 2분의 1. 이걸 곱한 거죠. 다 됐죠? 예, 계산하면 24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3번 볼까요? 2가 포물면 y는 x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이것하고 평면 y는 4 이거로 둘러싸인 영역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이 2에서 트리플 인티그럴 2위에서 루트 x제곱 플러스 z제곱 dv를 구해라. 이 삼중적분을 계산해라 그랬어요. 자, 역시 2라는 입체가 어떤 건가라는 걸 그려내야 됩니다. 근데 y로 풀려 있죠. 즉 우리는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알죠? 자, 이것은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면이에요. 그렇죠? x축, y축, z축 원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긴 포물면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z의 역할을 y가 하는 거고, 그렇죠? 예, 이렇게 x의 역할, 예, 이렇게 z의 역할 서로 바뀌어 있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y는 하고 풀린 것뿐이니까 y축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첫 번째 포물면은 여기 x축, 여기 y축, 여기 z축이라고 하면 원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y축을 축으로 갖는 예, 이런 포물면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이 포물면이 y는 x제곱 플러스 z제곱이에요. 그리고 y는 4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려낼 수 있죠? 요만큼을 4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여기 지나가면서 x, z 평면하고 나란한 평면. 예, 이게 바로 y는 4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 곡면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이다라는 것은 이 포물면을 이렇게 이 평면으로 쳐서 이 안쪽에 가둬놓은 요 입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을 E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Y축을 Z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장 안쪽에 두는 것이 계산이 제일 편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를 가장 안쪽에 둘 거예요. 그렇다면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립니다. Y의 범위를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것은 포물면을 뚫겠죠. 이 화살표가.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것은 당연히 Y는 4라는 평면을 뚫고 나오죠. 그렇죠? 화살표를 어떻게 움직여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것은 포물면,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것은 이 Y는 4라는 평면.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이 부분이 움직이면서 곡면 하나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 곡면의 식이 바로 Y는 X제곱 플러스 Z의 제곱. 그렇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역시 곡면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 곡면의 식은 Y는 4네요. 그렇죠? 해서 Y의 범위는 X제곱 플러스 Z제곱부터 4까지.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삼중 적분은 Y를 가장 안쪽에 두면 Y는 X제곱 플러스 Z제곱부터 4까지. 그리고 내가 적분할 함수는 루트 X제곱 플러스 Z제곱. 그렇죠? 이걸 계산하고 나면 이제 이 입체를 수직 사형해요. Y로 한쪽에 계산했으니까 나머지 두 개의 변수 X와 Z. X와 Z가 만드는 평면, XZ 평면에 수직 사형합니다. 이렇게. 자, 수직 사형하면 어떤 모양이 생기나요? 여기 원판 모양이 생기죠? 그렇죠? 이 원판 모양이 이 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바에서 나머지 중적분, X와 Z를 가지고 중적분.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선 안쪽에 걸 계산하고 바깥쪽에 범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쪽 적분은 Y로 적분할 거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Z제곱은 상수.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1을 적분한 거니까 여기 이 구간의 길이가 계산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구간의 끝점 4에서 이 왼쪽 끝점 X제곱 플러스 Z제곱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구간의 길이는 4에서 이 값을 뺀 거. 4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Z제곱. 그렇죠? 거기에 이게 나가서 곱해졌어요. 루트 X제곱 플러스 Z의 제곱. 다 됐죠? 그래서 안쪽 적분의 결과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수직 사용한 이 영역서, 즉 원판에서 예, 이 나머지 두 개의 변수 y로 계산했으니까 x와 z가 남았어요. x, z를 가지고 중적분 해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중적분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여기 지금 이 포물면하고 y는 4라는 평면하고 둘러싸인 이 입체, 이것을 수직으로 이렇게 xz 평면에 떨어뜨렸으니까 당연히 이 원판이라는 것은 바깥쪽에 있는 이 원이 바로 이 위에 있는 y는 4가 만드는 이 원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4다라는 원이 만들어진 거죠. 바깥쪽 원은. 그렇죠. 예,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4라는 것은 xz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2인 그런 원이지요. 그렇죠. 예, 그 안쪽은 그 원판이니까 역시 극좌표를 쓰는 게 낫겠죠. 그렇죠. 우리가 XY 평면에서 극좌표를 썼듯이 XY 평면 대신에 XZ 평면으로 바꾼 것뿐이니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해서 X제곱 플러스 Z제곱 하는 것은 R제곱 하고 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수직 사형된 영역은 XZ 평면에 수직 사형됐어요. XZ 평면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 안에 이렇게 떨어진 것이 원판이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X제곱 플러스 Z제곱은 4. 이렇게 되는 원판이에요. 이 안쪽에 있는 원판. 그렇죠? 바깥쪽 원이 X제곱 플러스 Z제곱은 4. 이렇게 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2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다면 극좌표를 표현하면 이 원은 R은 2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X제곱 플러스 Z의 제곱 하는 것은 R제곱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Y를 가지고 지금 얘기해서 수직 사형해서 XZ 평면에 떨어뜨렸으니까 XY 평면에서 우리가 극좌표 얘기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걸로 이번에는 여기 Z라는 것이 X 역할을 하고 X라는 것이 Y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Z는 R 코사인 세타 그리고 X라는 것은 Y 역할을 해서 R 사인 세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곱 더하면 R제곱이 됐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Z제곱은 R제곱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바깥쪽의 원은 R은 2가 되는 거고요. 원점 중심 반지름 2니까 똑같이 극좌표를 적용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판이니까 세타는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렇죠? 세타는 0부터 한 바퀴 돌아서 세타는 2파이까지. 그렇죠? 이제 극좌표를 써서 나머지 중적분을 계산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쪽에 얻은 값이 있었습니다. 루트 x제곱 플러스 z의 제곱 곱하기 4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z의 제곱. 그렇죠? 그걸 중적분할 텐데 극좌표를 쓰자. 그렇죠? 극좌표를 쓸 거니까 우리 연습했듯이 세타를 바깥쪽에 두자. 그럼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렇죠? r을 안쪽에 두자. 그렇죠? 자, 그럼 p적분함수 가지고 옵니다. x제곱 플러스 z제곱이 r제곱이니까 루트 씌운 것은 r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값은 4에서 x제곱 플러스 z제곱을 빼준 건데 x제곱 플러스 z제곱이 r제곱이니까 4에서 r제곱을 빼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r을 하나 더 곱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여기 극좌표로 바꿨을 때 자코비안의 절대값 역할을 하는 값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이 dx, dz인데 역시 dx, dz도 r, dr, d세타 어렵지 않죠? dx, dy가 r, dr, d세타로 바뀐 것하고 똑같아요. 원리는. 그렇죠? 해서 r을 하나 더 곱해줍니다. 자코비안의 절대값이었다.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적분을 계산하면 돼요. 안쪽부터 r로 적분합니다. 여기 p적분함수 볼까요? r이 2번 곱해져 있고 4 마이너스 r제곱이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r 2번 곱하고 4하고 곱한 건 4r제곱. 그렇죠? 적분하면 3분의 4r 3승. 그렇죠? 여기 r제곱이 있고 r 2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r의 4승. 적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r의 5승. 어렵지 않죠? r은 0부터 2까지 움직였어요. 그렇죠? r이 증가하는 방향 화살표를 그리면 전부 시작은 원점에서 r은 0부터 그렇죠? 바깥쪽에 뚫고 나가는 부분은 이 원을 뚫고 나가지요. 그렇죠? 이 원의 식은 r은 2, 해서 r은 2까지. 범위 설정은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r이 0부터 2까지 움직였으니까 r에다가 2 대입한 값에서 r에다가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된다. 0 대입한 건 전부 0이죠. 그렇죠? 떨어져 나갔고요. 2 대입하면 3승하면 8, 4 곱하면 32. 앞에 있는 항은 3분의 32. 뒤에는 2의 5승, 2의 5승이 32 해서 마이너스 5분의 32. 다 됐죠? 그러고 나면 이제 바깥쪽 적분, 인티그럴 0부터 2파이까지 d세타 계산해주면 돼요. 그렇죠? 이거 상수니까 그대로 나가고요. 나가면 2를 적분한 거지요. 세타로 구간의 길이지요. 0부터 2파이까지니까 구간의 길이는 2파이. 그렇죠? 그래서 이 수 나간 것하고 2파이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긴 32 묶어내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건 통분하면 15분의 5 마이너스 3이니까 2. 그렇죠? 곱하기 32 그리고 바깥쪽에 곱하기 2파이. 그렇죠? 다 곱하면 64, 2 곱하면 128. 15분의 128파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5번 보세요. 삼중적분을 이용해서 4개의 평면 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2 그리고 x는 2y 그리고 x는 0 z는 0 이걸로 둘러싸인 사면체 t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삼중적분도 똑같습니다. 이론이 정적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1dx 2를 적분하면 이건 b-a 구간의 길이에요. 구간의 길이. 중적분 더블 인티그럴 a에서 1 dA. 그렇다면 이 영역의 넓이에요. 이 값을 헷갈리니까 d라고 써볼까요? d라는 영역 d에서 1 dA. 그러면 이건 d의 넓이죠. 그렇죠?
예, 삼중적분도 똑같습니다. 트리플 인티그럴 2 위에서 1 dv. 예, 삼중적분으로 2를 적분하면 예, 2의 부피가 생기죠. 그렇죠? 예, 똑같이. 자, 그래서 우리는 t의 부피라는 것은 t에서 1을 적분해 주면 돼요. 예, 그래서 t의 부피, 볼륨이란 뜻으로 VOL 이렇게 썼습니다. t의 부피는 t 위에서 1을 삼중적분하면 얻을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예, 이 삼중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바로 나오죠. 그렇죠? 삼중적분의 정의가 리미트 시그마, 그렇죠? 그리고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곱하기 작은 육면체의 부피, 그렇죠? 자, 그런데 주어진 함수 f가 1이라는 상수함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표본점에서의 함수값도 1이라는 상수함수의 그 함수값이니까 1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작은 육면체의 부피를 곱했어요. 그럼 1하고 곱했으니까 작은 육면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것을 x, y, z에 대해서 전부 더했어요. 그렇다면 작은 육면체의 부피를 다 더한 거니까 전체 육면체의 부피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 육면체의 부피라는 것은 적분 영역이었죠. 그렇죠? 적분 영역의 부피가 된 거죠. 그럼 상수니까 거기다가 리미트, 극한을 취해도 그 부피 그대로죠. 그렇죠? 예, 해서 1을 삼중적분하면 적분 영역의 부피다. 바로 알 수 있죠? 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t의 부피를 삼중적분을 이용해서 구해라. 그러면 t의 부피를 삼중적분으로 표현하면 t 위에서 1 삼중적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이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t 위에서 1을 삼중적분 하겠습니다. 우선 t를 그려야 되죠. 그렇죠? 4개의 평면을 그려볼까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2. 우선 절편을 생각해야 됩니다. x절편, y와 z를 0으로 떨구면 x가 2가 돼야 되죠. 여기고요. 2. y절편, xz를 0으로 떨궈주면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y는 1이 돼야 되죠.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y절편은 1. 그렇죠? z절편, x하고 y를 0으로 두면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z는 2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 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어진 삼각형 영역, 여기 점선 포함해서 이것을 포함하는 유일한 평면이 하나 있죠. 그 평면이 바로 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2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x는 2y라는 평면을 그립니다. x는 2y에는 식이 z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xy 평면에서 x는 2y가 표현하는 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그 직선을 z축으로 쭉 끌어올리면 되죠. z축 방향으로. 그렇죠? 예. 근데 x는 2y라는 것은 여기 xy 평면에서 보면 어떤 직선이냐? x는 2y는 여기 원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이에요.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렇죠? 예, 요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직선을 Z축 방향으로 쭉 이렇게 끌어올려요. 예,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 직선이 바로 X는 2Y라는 직선입니다. 이것을 Z축 방향으로 쭉 끌어올리면 이렇게 평면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 평면이 바로 X는 2Y라는 같은 식을 갖는 평면.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자, 그리고 X는 0, Z는 0 하는 것은 좌표 평면이니까 따로 그릴 거 없죠. X는 0, YZ 평면이고요. Z는 0, X, Y 평면이죠.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 네 개의 평면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예. 바닥은 XY 평면이 막고 있어요. Z는 0. 그렇죠? 더 아래쪽은 내려갈 필요 없고요. X는 0이 막고 있으니까 X는 0 하는 것은 YZ 평면. 오른쪽을 이렇게 X는 0이 막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아래쪽은 Z는 0이 막고 있고 자, 그리고 앞에는 요 평면이 이렇게 막고 있죠. 그렇죠? 요 평면은 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2.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왼쪽 부분을 볼까요? 왼쪽 부분은 x는 2y라는 평면이 막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칠판을 지우고 잠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개의 평면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은 아래쪽은 여기 이렇게 z는 0이 막고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은 여기 이렇게 YZ 평면, X는 0이 막고 있어요. 그렇죠? 앞에는 이렇게 이 평면, 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2가 막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는 여기 X는 2Y가 이렇게 왼쪽을 막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면체는 왼쪽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아래쪽 여기 이렇게 막혀 있고요. 오른쪽 이렇게 막혀 있고요. 앞에는 이렇게 막혀 있고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오른쪽 부분에 있는 이 사면체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사면체에 대해서 우리가 부피를 계산할 거니까 이 사면체 영역에서 1을 삼중적분합니다. 가볼까요? 이 t라는 영역에서 1을 삼중적분해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어떤 것을 안쪽에 놓을 건가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Z를 안쪽에 놔볼게요. 자, 그렇다면 Z를 안쪽에 놨으니까 Z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Z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면 이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바닥이죠. 그렇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것은 여기 앞에 있는 이 평면이죠. 그렇죠? 화살표를 움직여 봅니다. 화살표를 이 영역에서 움직여도 가장 먼저는 여기 바닥이죠. 그렇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것은 여기 앞에 있는 평면이죠. 그렇죠?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든 것은 여기 삼각형 영역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평면. 근데 그 식은 XY 평면이니까 Z는 0이죠. 그렇죠? Z는 0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은 앞에 있는 이 평면이에요. 그 평면의 식은 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2예요. Z를 가지고 범위를 설정할 거니까 나머지 넘겨줘야 돼요. Z는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그렇죠? 그래서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까지. 어렵지 않죠? 거기서 1을 적분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1을 적분할 거니까 당연히 구간의 길이죠. 그렇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 적분의 결과는 이 구간의 길이 0부터 여기까지 구간, 당연히 이만큼, 이 값이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이게 구간의 길이죠. 그렇죠? 해서 이 적분 계산은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다 됐죠. 자, 그럼 나머지 중적분을 해야 되는데 중적분은 이 입체를 수직 사형한 곳에서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Z를 결정했으니까 남은 변수는 X하고 Y. 그렇죠? 다시 한번 칠판을 지워보겠습니다. X하고 Y가 만드는 평면, XY 평면에 이 입체를 수직 사형하면 여기 빗금친 부분이 생겼죠. 여기 삼각형 영역. 그렇죠? 이게 T바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T바에서 이제 중적분을 하시면 돼요. 변수는 X하고 Y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X하고 Y 중에서 어떤 것을 안쪽에 놓을 거냐라는 걸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범위를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요 직선을 한번 볼까요? 요 직선은 X는 2Y라는 직선이죠. 그렇죠? 그걸 Y로 풀면 Y는 2분의 X지요. 그렇죠? 그리고 요 직선의 식을 한번 구해볼까요? 요 직선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예요. 그렇죠?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그런데 이 직선이라는 것은 여기 평면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그 평면의 식은 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2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직선이라는 것은 이 평면이 XY 평면하고 만나는 곳이죠. XY 평면은 Z가 0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직선의 식은 Z에 0 대입하면 X 플러스 2Y가 2다. X 플러스 2Y가 2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해서 이걸 Y로 풀면 넘겨주고 2로 나눠서 Y는 2분의 2 마이너스 X. 2분의 2 하는 건 1이니까 Y는 1 마이너스 2분의 X.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예, 이렇게 Y를 안쪽에 놓게 된다면 중적분에서 Y의 범위는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것이 여기,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온 부분이 여기. 화살표를 움직여도 가장 먼저는 이 직선, 가장 나중에는 이 직선. 그렇죠? 그러니까 Y의 범위는 20부터 20까지. 그래서 Y는 2분의 X부터 Y는 1 마이너스 2분의 X까지.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두면 됩니다. 자, 그럼 X가 바깥쪽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였을까라는 걸 정하면 되는데 X는 여기 교점까지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교점이니까 이 두 직선이 만나는 곳을 설정하면 되죠. 두 직선의 식을 풀어놨죠. Y로. 그래서 Y로 풀어내니까 하나는 2분의 X, 하나는 1 마이너스 2분의 X. 교점이니까 두 개를 갖다고 놓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풀면 넘겨서 2분의 X 플러스 2분의 X, 즉 X가 되죠. 남은 거 X는 1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X는 0부터 1까지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X는 0부터 1까지 움직였다. 계산이 됐죠? 그렇죠? 예, 이제 적분만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T바에서 이 중적분을 수행하면 되는데 안쪽에다가 Y를 놓자. Y를 놓으니까 이 Y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가 이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이 직선의 식은 Y로 풀면 2분의 X부터 그렇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이 직선의 식은 Y로 풀어주면 Y는 1 마이너스 2분의 X. 그럼 여기까지 됐죠?
y의 범위가 설정됐고요. x는 바깥쪽에 상수 범위니까 0부터 1까지 전체 범위 다 됐죠? 예,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네요. 안쪽 적분부터 y로 적분할까요? y로 적분하면 y만 변수, 그럼 2-x는 상수, y로 적분하면 거기다 y를 곱하면 되고 2y는 y로 적분할 거니까 y제곱, 부호는 마이너스, 그렇죠? 예, 적분 다 됐죠? y가 2분의 x부터 1-2분의 x까지 움직였어요. 그렇죠? y에다 대입해 줍니다. y에다가 1-2분의 x를 대입한 값에서 y에다가 2분의 x 대입한 값을 빼줄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계산합니다. 예, y에다가 1-2분의 x 대입하면 2-x 곱하기 1-2분의 x 마이너스 그리고 1-2분의 x의 제곱. 그렇죠? 계산하면 되고요. y에 2분의 x를 대입하면 2-x 곱하기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 그것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걸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예, 여기 y 부분 2-x로 묶인 부분은 y에 1-2분의 x 대입한 값에서 2분의 x 대입한 값을 빼줄 거니까 여기서 이걸 빼줘요. 그러면 1-2분의 x에서 2분의 x를 빼주면 1-x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y 파트가 앞에 계산됐고요. 여기 제곱 파트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주면 되죠. 그렇죠? 예, 그걸 정리하면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준 걸 정리하면 1-x 이렇게 되네요. 됐죠?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해서 이 값을 빼주면 돼요. 해서 1-x 묶어내면 여기 2-x 마이너스 앞에는 1이 곱해진 거죠. 마이너스 1 해주면 되죠. 그럼 2-x에서 1을 빼면 1-x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묶어냈으니까 1-x의 제곱하고 계산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1-x의 제곱은 x-1의 제곱이죠. 이걸 적분하는 것은 x-1을 t라고 치환한 거예요. 그런데 x-1 미분해도 1이니까 그냥 어쩌고라는 한 개의 변수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렇다면 t제곱 적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3분의 t3승 하는 거니까 t 대신에 x-1을 대입해서 3분의 x-1의 3승.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거 제곱을 적분을 하면 3분의 x-1의 3승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 값이 이렇게 순서 바꿔놔도 제곱이니까 똑같은 거 그걸 이용한 거예요, 바로. 자, 그렇다면 이제 x의 범위 0부터 1까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x에 1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1 대입하면 1-1, 0이죠. 떨어져 나갑니다. 0 대입한 건 빼줄 거예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3승에도 마이너스 1. 그걸 빼줄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3중적분 앞부분까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